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시절 룸살롱 웨이터를 하면서 겪은 일인데, 아가씨들은 물론 웨이터인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8년 전 울산 동구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었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번 다쳐보니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같은 일을 하기가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 고민을 하다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관련된 광고밖에 보이질 않았는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 길에서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사실상 힘들었고, 만약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다 저희 집 근처에 위치하는 유흥주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고, 저는 곧장 연락을 하게 되었죠. 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주점 일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실은 제가 20살 때 웨이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돈도 돈이지만 무릎을 다친 상태로 다른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었죠. 결국 유흥주점으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됐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울산에 살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주점과 다르게 한국 아가씨가 아닌 외국인들이 일을 했었고, 거진 필리핀 아가씨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어도 잘하고 거기다 웨이터 팁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달간은 별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명 진상 손님들이 하나씩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의 이 손님도 진상 부류에 속하는 손님이었는데, 아가씨를 괴롭히는 게 아닌 저를 힘들게 하는 손님이라고 볼 수 있었죠. 대략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고, 일주일에 2번씩 늘 혼자서 찾아오는 진상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오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저에게 잔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면 10분마다 저를 불러 담배 또는 껌을 사다 달라는 손님이었는데, 또 팁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니까 거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마다 재떨이를 치워야 할 정도로 연달아 담배를 태웠고, 저희 가게 사람들은 그 손님을 보고 꼴초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었죠. 그렇게 일을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미치겠네.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일하는 아가씨 하나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가씨가 도망을 간 거라 추측을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글쎄 필리핀 아가씨를 데려올 때 한국에서 가수 데뷔를 시켜준다는 핑계로 설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돈 욕심에 빠져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아가씨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히 도망을 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도 사장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이해가 되면서 아가씨들에게 치근함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가씨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아가씨 한 명이 몰래 외출을 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아가씨들은 가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빌라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이 끝나면 새벽 5시 정도 되는데 다들 술을 먹은 상태라 그냥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아가씨 한 명이 잠을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니 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날 밤 아가씨들을 불러 늘 하던 이야기를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건 숙소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장님이 아가씨들에게 강조했던 규칙 2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에게 숙소 위치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2번째는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죠. 사장님의 입장은 아가씨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했었지만 실상은 손님과 눈이 맞아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나서 사장님은 수시로 숙소를 감시했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아가씨가 사라졌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 사라진 아가씨는 저희 가게의 에이스였는데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해 보였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결근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자주 했던 말이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아가씨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니 저와 사장님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꼴초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꼴초 손님이 지명하는 아가씨가 둘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가씨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사라진 아가씨와 그리고 꼴초 손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으나 사장님은 우연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3번째 아가씨가 사라진 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사장님은 꼴초 손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뒤를 캐고 다니다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날 숙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감시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아가씨 하나가 숙소에서 나오더랍니다. 사실 그 아가씨는 그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쉰다는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외출을 하니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 미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한 남자를 만나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그 아가씨는 남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쫓아가서 그 남자를 붙잡았더니 글쎄 저희 가게 단골인 꼴초 손님이었다고 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단골이지만 저희 아가씨는 이 차 안 나갑니다. 꼴초 손님은 사장님을 보고 굉장히 놀란 듯 보였다는데 본인도 캥기는 게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아가씨를 데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폭력까지 쓰면서 강제로 꼴초 손님 집까지 들어갔었다는데 사장님은 집안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온통 노끈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기다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마치 표현을 하자면 폐가나 흉가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2개의 방 중에 한 방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고 그 방 안에 사라진 아가씨들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가씨를 발견했을 때 노끈으로 온몸이 묶인 상태라고 들었고 한동안 밥도 못 먹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라진 아가씨들을 데려와 꼴초 손님을 만난 이유를 물었더니 글쎄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게 필리핀 국적은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고 심지어 여행 비자 같은 경우 90일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3개월 뒤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꼴초 손님이 취업 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아가씨들을 유인했는데 취업 비자는 여행 비자와 다르게 한국에서 2년이나 거주를 할 수 있으니 아가씨들 입장에선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거짓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갈 수도 없었으니 납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납치를 당했던 아가씨들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만간 가게로 찾아와 저를 죽여버려야겠다는 말을 꼴초 손님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자꾸만 심부름을 시키니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아가씨 납치건에 대해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 아가씨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꼴초 손님이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방문하는 게 아닌 제 안부를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마 계속 그 일을 했다면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 한 달 전쯤 그 근방을 지나가면서 가게를 살펴봤더니 아직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도 있다는 게 참 무섭기만 합니다. 벌써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제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